네, 이번 시간에는 원소들의 주기성, 주기율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죠. 그리고 또 원소가 나오면 항상 원자랑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원소는 종류를 나타내는 개념이고 원자는 개수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으면은 물이 있어요. H2O가 있죠. 그런데 이 H2O의 원소가 몇 개 있냐를 물어보면은 2개 있어요. 왜냐면 H와 O 두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H2O에 원자가 몇 개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3개 있어요. 왜냐면은 이 입자가 몇 개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H, HO 3개가 있죠. 그래서 원소와 원자의 차이점을 좀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주기율표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주기적으로 나타낸 표이죠. 그리고 이 주기율과 주기율표에 대해서 주장한 과학자들을 한번 같이 알아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되베라이너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 되베라이너라는 과학자는 세쌍 원소설을 주장했는데요. 이 세쌍 원소설이 뭐냐면은 이 세쌍의 원소끼리는 뭔가 성질이 좀 비슷하다. 그리고 또 원자량과의 규칙적인 관계 또한 있다. 바로 이 내용들을 주장을 한 거예요. 뭐 주기율표를 이 사람이 만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세쌍 원소끼리 뭔가 관계가 있다. 이런 거를 밝혀내기만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막 배열해봤어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원자량 순서대로 막 배열해봤더니 몇몇은 막 안 맞았던 거죠. 뭔가 규칙에 어긋나는 원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규칙에 어긋나는 원소들은 뭐지?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모즐리라는 과학자가 양성자 개수대로 한번 배열을 해봤는데요. 주기율표를. 이 양성자 개수를 기준으로 원자 번호를 정해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소는 양성자가 1개 있으니까 1번이고 헬륨은 양성자가 2개 있으니까 2번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준 거죠. 그래서 이 주기율표가 지금 현대의 주기율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의 주기율표를 지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봤듯이 원소의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로 정하겠다라고 모즐리가 한 거죠. 그런데 원자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원자는 항상 중성이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소의 양성자 수랑 전자 수는 동일하게 됩니다. 왜냐? 이 원자가 중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성자 수랑 원자 번호랑 전자 수는 항상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옥텟 규칙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옥텟 규칙이 뭐냐면 최외각 전자가 8개가 돼야지 원자는 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자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최외각 전자가 8개인 족은 바로 18족이죠.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바로 헬륨이에요. 이 헬륨은 전자가 2개밖에 없어서 전자 8개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옥텟 규칙은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전자 2개로서 첫 번째 전자 껍질을 완벽하게 채웠으니까 안정하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와서 족과 주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족이 뭐냐, 족을 어떤 기준으로 세웠냐 하면은 바로 최외각 전자수를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1족에는 전자가 1개 있고 2족에는 전자가 2개, 13족에는 전자가 3개 이런 식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있어요. 바로 헬륨이 되겠죠. 18쪽에 있는 헬륨은 전자가 2개 있다는 거. 그래서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주기를 볼게요. 주기는 전자 껍질 수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주기에는 전자 껍질이 하나, 2주기에는 전자 껍질이 2개, 3주기에는 전자 껍질이 3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주기율표 안에를 보면은 금속, 중금속, 비금속으로 나눠봤는데요. 이 라인을 기준으로 왼쪽은 금속,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부분은 중금속,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비금속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예외가 있어요. 1쪽에 있는 수소는 왼쪽 라인에 있지만 비금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과 중금속, 비금속의 특징을 알아볼 거예요. 왼쪽 밑에를 한번 봐볼게요. 일단 이 금속, 중금속, 비금속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금속은 일반적으로 륨, 튬, 슘으로 끝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다 륨, 튬, 슘으로 끝나죠. 여기서 살짝 유의해줘야 될 거는 바로 헬륨. 헬륨은 륨으로 끝나지만 비금속이라는 거. 그런데 헬륨은 헬륨가스 생각하면 되니까 그냥 비금속이라고 외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중금속은 붕소랑 규소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금속은 이제 그 외 나머지 원소들이 다 비금속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금속, 중금속, 비금속의 특징까지 알아줘야 되는데요. 일단 금속의 특징, 바로 열과 전기 전도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금속은 다 광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비금속은 열과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예외가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흑연이죠. 흑연은 다른 비금속과 다르게 열전도성과 전기전도성이 되게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이 예외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금속은 또 광택이 없다라는 것도 알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 중금속은 뭐냐, 특징이 뭐가 있냐 하면은 그냥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 성질을 가졌다 라고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특징이 있는 족들을
좀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일단 1쪽을 볼게요. 1쪽에서 이 리튬, 나트륨, 칼륨을 볼게요. 수소를 제외한 1쪽 원소들을 바로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소는 1쪽 원소이긴 하지만 비금속 원소이므로 이 알칼리 금속에 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알칼리 금속은 일단 반응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최외각 전자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 개만 버려버리면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성이 굉장히 높고 물하고 산소와 반응을 되게 잘합니다. 또 이 알칼리 금속은 은백색 광택을 띠고 있어요. 또 밀도가 되게 낮은 편이라서 되게 무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은 되게 중요하므로 꼭 잘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쪽은 바로 17쪽인데요. 이 17쪽 원소들은 우리가 할로젠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할로젠 원소들도 최외각 전자가 7개 있어서 한 개만 얻으면 바로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고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로젠 원소도 반응성이 되게 크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또 이 할로젠 원소들은 동일한 원소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원자 분자가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플루오린과 플루오닌이 결합한다. 그러면은 둘 다 전자가 한 개씩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씩 공유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F2가 되어서 한 분자에 원자가 2개 있는 이원자 분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Cl, 브로민도 똑같이 반응하겠죠. 그래서 이원자 분자가 된다. 그리고 17쪽에 자세히 보면은 브로민은 4주기 원소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 있죠. 제가 이거를 뜬금없이 써놓은 이유는 바로 이 브로민의 특성 때문인데요. 브로민은 실온에서 액체입니다. 비금속 중에서 유일한 액체예요. 원래 이 비금속은 고체 혹은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요. 우리가 체크한 브로민만 유일한 액체라는 거죠. 그래서 꼭 알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금속에서도 액체인 물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수은이라는 원소예요. 이 수은이라는 원소도 액체죠. 금속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부 고체로 되어 있는데 이 수은만 유일한 액체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될 쪽은 18쪽입니다. 18쪽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죠. 이미 너무 안정한 기체여서 비활성화돼 있다. 그래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얘네들은 이미 전자를 8개나 갖고 있죠. 그래서 애초에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오늘 주기율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자들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좋아요까지 남겨주시면 좋겠죠?